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이 물건, 전라북도 군산시 이 아파트의 공매 사건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온비드로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그 공매건을 한번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19 06807. 여기는 경매처럼 뭐 타경이니 이런 단어는 들어가지 않죠. 1층이고요. 59평방.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늘이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이 보시고 입찰하기에는 좀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만 실제 입찰보다 어떻게 권리 분석하고 수익성을 판단하고 또 입찰을 할 건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감정가 6천만원, 이번 최저가가 3,600만원. 만약에 12월 18일 날 낙찰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또 10%, 공매는 10%씩 떨어집니다. 10%더 저감된 금액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국세가 체납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최저가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온비드가 보여지는 김에 실제 입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요 보이는 화면에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전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는 당연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수익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역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시는데 입찰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매는 법원에 가지 않는 대신 집에서 입찰할 수 있는데 그 대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이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공인인증서에 대한 내용은 여기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앞 페이지 어딘가에 공인인증서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사전에 공인인증서가 준비돼야만 입찰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죠. 자, 입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찰을 누르고 체크를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개인적인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모든 내용을 다 읽었다. 그래서 입찰하겠다. 뭔가 이거 체크가 안 됐네요. 모든 걸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얼마에 입찰하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최저가가 3,600인데 나는 3,956만원에 입찰하겠다. 그럼에도 보증금은 360입니다. 요거를 입금을 하시면 되겠죠. 현금 그리고 은행 환불계좌. 이게 만약에 낙찰이 실패하면 바로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환불받을 계좌 이렇게 하시고 송금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제 만만한 물건이 여러분이 판단해서 나쁘지 않은 물건이 나온다면 한번 실제
입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물건이 시세나 장래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요? 등기부상 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저당은 보이지 않죠. 여기서만 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서 제일 앞선 것, 이게 되겠죠. 감유, 이게 되겠네요. 실제 등기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드러나 있는 걸로서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임차인이 보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여기 공매 재산 명세를 보셔야 되고요. 이게 입찰일 내일까지고요. 18일 최저가 3,600. 만약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25일이 휴일이어서 23, 24 이틀 동안 다시 공매를 진행하게 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공매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공매 재산 명세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입돼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게 개인 김씨 외에 한국토지공사 LH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 경매에서 자주 보입니다. 집주인하고 LH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요. LH는 법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될 수가 있죠. 그때 조건은,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요거를 요 아래 보이는 김씨처럼 이렇게 개인에게 전대차를 하고, 이 김씨가 전입을 했을 경우에 임차인인 LH가 전입한 걸로 본다는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동일한 임차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LH 자체는 전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차인인 김씨가 전입한 이 날짜가 LH의 전입으로 보이는데, 확정일자는 2017년이고 전입일자는 2018년인 걸 보면 계약하고 제때 전입을 안 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전입한 날짜가 앞에서 봤던 감유한 날짜, 여기 말소기준권리 아까 잠깐 제가 체크해 드렸죠. 그 날짜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죠. 그래서 이 보증금 5,500이 지금 최저가 3,000이면 3,600이었나요? 5,500이 배당이 전액 안 되겠죠. 일부만 배당되는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배당돼도 이것은 더 이상 낙찰자에게 인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재산명세서를 좀 더 볼까요? 일단 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아래쪽을 계속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의 말소기준권리는 아까 제가 한번 짚었던 요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데, 임차인이 이 전입한 날짜가 18년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이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임차인은 일부만 배당받고 더 이상 인수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이 배당 자체는 조금 복잡합니다. 앞에 감유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2018년 12월 2017년 몇 월인가 이렇게 전입했기 때문에 이 두 날짜 중에 확정이 늦은 이 날짜에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들보다 늦죠. 이런 경우에 안분배당이라는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배당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일부 배당이 되고 못 받는 것은 더 이상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더 이상 뭐 임차인 외에는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세금은 받거나 못 받거나 모두 다 지워지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군산 세무서는 압류 자체가 늦었지만 법정기일이 이게 또 앞서니까 이게 또 먼저 배당이 되는, 그래서 실제 LH와 LH의 전차인인 김 씨는 배당 금액은 아주 낮은 금액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뭐 1, 2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임차인은 일부 배당받고 이미 임차권 등기하고 이미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문제없고 배당이 전액되지 않아도 인수에 문제가 없고,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못 받고 일부 배당 받겠지만 이미 이사를 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그래서 명도 문제도 일단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요거를 지워버리고 다시 원래의 내용을, 여기서 이 공매의 여러 가지 좀 더 알아봐야 될, 예를 들어서 등기부나 지도나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공매 온비드에서는 그게 더 이상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는 이 내용을 먼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려면 구독션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구독션을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대략 낙찰가가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제 시세를 좀 볼까요? 이 아파트의 59평방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매 쪽이었고요. 아까 공매가 나온 거는 59평방이었죠. 가격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2년부터 보합으로 가다가 15년 이후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GM 같은 큰 회사가 군산에서 철수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럼에도 전세가는 그런대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세가나 매매가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보입니다. 이걸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6천, 5,500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자, 네이버 부동산으로 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수송동의 동신아파트. 자, 이렇게 이제 거래된 실거래가가 있었고요. 실거래가를 보면 가격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대략 5천에서 6천 사이인데, 이게 1층인 걸 감안하면 저는 한 5천대, 5천 한 200 정도가 시세가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아까 그래프에서 비슷했죠, 매매가와.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전세도 한 5천 정도, 1층이지만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서 1층이 특별히 가격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를 저는 한 5천, 매매가는 한 5,200까지, 임대는 500에 30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격, 이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최저가가 3,600이고 추가적인 부담,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 대한 부담이 없다, 수리가 뭐 기본적인 수리에는 뭐 추가적인 수리비가 들지 않는다, 관리비가 뭐 많이 밀려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번에 입찰하셔도
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또는 임대주고 가져갈 만한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한번 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군산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이쪽입니다. 네, 이쪽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축하고 있는 단지 쪽에 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공매가 나온 이 물건도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부담이 무지 저렴하죠. 집값이 저렴하고 또 가까이에 이렇게 학교를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라는 게 또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군산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다시피 사실은 군산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금 하락한 이 금액이 거의 바닥에 가까워 왔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제 오를 수 있는 계기가 아직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앞으로 장래에 공급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투자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아까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등기부나 임차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6807-001 자, 이 아파트였죠. 아까 지도에서 조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단지의 맨 앞에 위치해 있다는 거. 1층인데 105동이죠. 그래서 한 요 정도의 그래서 여기가 좀 시끄러울까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넓은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혹 시끄럽다면 또 주거 환경이 나빠서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이 주변이 주거 환경 자체는 좋은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다른 거는 이미 다 체크를 했었고요. 이 LH가 대항력이 정말 없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등기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임차인이 전입한 내용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저는 이사를 갔다라고 보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원래 7월달에 있었죠.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은 17년인데 주민등록 전입이 이때 돼서 이게 감유나 이런 것들보다 늦는 바람에 대항력이 없는 그런 쪽이 됐다는 거죠. 자, 보증금이 5,500. 이렇게 임차권 등기한 거는 보통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기 위한 거거든요. 이사를 반드시 갈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계속 점유하고 살아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갖지 않을까. 요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 살고 있다면 명도 문제가 남거든요. 경매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내보낼 때 인도명령에 의해서 쉽게 내보낼 수가 있는데 공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인도명령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이 아닌 반드시 소송으로 명도 소송으로 이거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사가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보내는 문제가 조금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사 갔지 않을까. 이걸 현장에 가서 확인이 어려우면 관리소에 전화해서 이사 갔는지 여부를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 관리비가 안 낸 게 있다면 얼마가 밀려 있는지도 역시 이 관리소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하면 2018년에 전입했고 이 등기부상의 다른 권리, 압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임차인의 이 전입일보다 앞서는 날짜거든요. 요 날짜도 그렇고요. 요 날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배당이 없어도 중간에 LH공사가 있죠. LH공사가 실제 임차인으로 봐야 되니까 명도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이미 가버렸다면 명도 문제는 없지만 관리비가 연체된 것은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오랫동안 비어져 있다면 수리비가 들지 않을까. 이걸 감안해서 입찰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공매로 나온 군산의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 분석, 수익성을 판단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